저희조가 발표할 주제는 홍차입니다. 차례대로 홍차의 정의, 역사, 구성 성분, 마시는 법, 마지막으로 보관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차의 정의입니다. 홍차는 간단히 말하면 찻잎을 발효시켜서 마시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차와 발효 정도를 비교해 설명하면 홍차는 80에서 95%까지 찻잎을 발효시킨 차이고 녹차는 5에서 10%가량 찻잎을 발효시킨 차입니다. 홍차는 수확한 찻잎의 절반 정도의 수분을 제거하는 위더링한 잎을 비벼 발효를 촉진시키는 롤링의 과정을 지나 산화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발효되며 찻잎 내부에 들어있는 효소가 산화되어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동양에서는 찬물의 색이 붉어서 홍차로 불리고 서양에서는 찻잎이 검은색이라 블랙티라고 불립니다. 이후 발효 과정까지 끝난 찻잎을 건조하면 홍차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홍차의 종류는 스트레이트 티, 블렌드 티, 플레이버리 티 3가지로 나뉩니다. 스트레이트 티에는 다즐링, 아쌈 등이 있고 블렌드 티에는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애프터눈 티가 있습니다. 플레이버리 티는 찻잎에 딸기 복숭아 같은 과일향이나 꽃향 등을 첨가합니다. 다음은 홍차의 역사입니다. 홍차의 기원 녹차를 배에 싣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기후의 영향을 받아 녹차가 발효되어 홍차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초의 홍차는 중국 기원설과 인도 기원설로 나뉘는데 학계에서 인정받는 것은 중국 북건성 무이산 지역 일대에서 재배된 찻잎을 발효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최초의 홍차가 탄생한 이후부터는 홍차가 유럽에 수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유럽에서 대중들에게 처음 홍차가 소개된 것은 1657년 영국 런던의 커피하우스에서 홍차를 중국 음료로 소개해 팔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 내 홍차 소비량은 많지 않았는데 캐서린 공주가 결혼식에 당시 싹지품인 홍차와 설탕을 함께 들여와 티타임이 귀족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1823년에는 인도 아쌈에서 야생 재래종 차나무가 발견되어 1835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차 수요량이 계속해서 늘어가자 영국은 동인도 해소로부터 홍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량의 은을 지불해야 했는데 이후 은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팔고 받은 은으로 차 수입 비용을 대신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아는 아편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 후 영국은 홍차의 막대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실론에서 차나무 재배를 시도하여 1869년 실론에서 차 재배에 성공하고 홍차의 공급이 안정되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19세기 후반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공짜로 차를 제공했고 이때부터 대중들에게도 티타임이 관습화되었습니다. 1920년부터는 홍차 제조사 리톤이 최초로 티백 제품을 생산하며 편하게 홍차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차의 구성 성분입니다. 홍차의 구성 성분은 크게 카페인, 카테킨, 아미노산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을 각성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는데 꾸준히 섭취하면 스트레스 주성분인 코르티졸의 수치를 낮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카테킨입니다. 카테킨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노화를 촉진하는 유해산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심장질환, 동맥경화, 뇌졸중, 암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아미노산 성분에 많이 함유된 태아닌은 홍차의 단맛, 감칠맛을 느끼게 해주는 주요 성분입니다. 그 외에도 홍차는 타닌 성분의 불소가 포함되어 있어 충치를 예방하고 카테킨은 구강염증을 예방하고 완화시켜 꾸준히 마시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체내 활성산소 제거 성분과 당분 분해 요소, 지방 연소 성분이 있어 신진대사를 도와 다이어트 효과가 있으며 홍차에 함유된 폴리페놀류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소화관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홍차 마시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차는 다양한 형태로 마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물에 차를 우려서 마시는 스트레이트 티는 차추전자를 이용하는 찻잎 형태와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티백 형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홍차에 우유를 섞어서 마시는 밀크티입니다. 밀크티는 영국식 밀크티와 로열 밀크티 두 가지가 있는데 영국식 밀크티는 진하게 우려낸 홍차에 뜨거운 우유를 부어 마시는 방법이고 로열 밀크티는 홍차를 끓여 우려낸 뒤 우유를 붓고 다시 끓이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홍차는 머핀이나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를 만들 때 첨가하여 향을 내거나 잼이나 시럽으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차의 보관 방법입니다. 홍차는 고유의 맛과 향을 즐기기 위해서 보관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홍차의 냄새와 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 포장하여 5도씨 이하에서 보관하며 홍차는 햇빛에 취약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해 tin 케이스 같은 햇빛이 차단되는 용기에 보관돼야 합니다. 또한 습도가 높은 상태로 보관하면 수분을 흡수해 곰팡이가 생성되기 쉬워 건조한 상태로 보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